자, 강경화 후보자, 저희가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렇습니다. 네, 일단은 이 딸의 이 위장 전입 주소지가 친척집이 아니라는 의혹에 대해서 남편이 모르고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먼저 오늘 아침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자녀 부인과의 궁합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? 전혀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.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를 엄마로서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. 예, 위장 감사합니다. 전입 친척집으로 해명하시고 바로 잡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? 예, 제가 친척집이라고 한 얘기는 저희 남편이 처음 얘기한 얘기가 어제 해명드렸습니다. 일주일 동안 예, 해명 안 하신 감사합니다. 이유가 있나요? 이사가 안 났으면 클로가지 않으셨을 그냥 아니었습니까? 네, 결국 이제 교장 선생님 집에 위장 전입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처음엔 친척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. 그건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남편한테 물어봤고 남편이 뭣도 모르고 한 말이다.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. 근데 본인은 그걸 바로 잡지 않았다는 거죠. 예. 그리고 나서는 뭐 몰랐다는 얘기도 나오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, 뭐 가래로 막을 거를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? 이게 저는 딱 좀 그런 케이스라고 보는데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2005년 기준으로 하면 그 전입니다. 예. 그리고 예전 정부, 지지난 정부에서도 만들었던 관례 아닌 관례. 교육 목적 위장 전입은 좀 관대하게 봐주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니까.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. 아, 우리 딸이 미국에서 있을 때 적응을 못해서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 엄마 된 심정에서 내가 다녔던 모교에 다니면 애가 적응을 잘할 것 같아서 그렇게 위장을 했습니다.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그때 만약에 그래서 내가 소개를 받아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전세권자로 돼 있는 그 집에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게 되면 그럼 더 이상 보도될 것도 없었어요. 네. 그럼 사실 넘어갈 수도 있었죠. 예. 사실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 미국에서 적응 못하네 한국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막 야 너 잘못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것도 있거든요. 예. 그런데 그때 다 얘기를 다 안 했다는 거죠. 그거 잘 몰랐다는 얘기. 근데 위장 전입을 할 때 이게 위장 전입이야 면밀하게 말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니까 예.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이거 뭐야 왜 당신 누군데 우리 집에 위장 전입을 해? 라고 해서 탁 신고해버리면 다 들통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위장 전입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누가 살고 있는지를 누구 집에 들어가는지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남편이 얘기한 거니까 나는 잘 몰랐다.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해명 안 한 부분들. 이게 이제 거짓말 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논의의 쟁점이 완전히 이제 위장 전입 문제에서 거짓말 논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. 예. 네. 그렇다고 보면 글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과정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우리가 위장 전입을 할 때 혹시 이제 어디 할 때 어쨌든 가족이 이제 거기에 옮기는 거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 집에 가지 않습니까? 난 이게 누구 집인지 몰랐다. 이 해명이 과연 외국에서 적응도 안 되는 딸을 들여오는데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 집에 갔다? 이게 얼마나 납득이 됩니까? 납득 안 되죠.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강경화 후보자가 얘기해야 돼요.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스승이었던 분이 교장을 하셨고 예. 그분의 소개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분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그 집을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그래요. 예.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지금 그러면 결국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 또 알고 들어갔는지 모르고 들어갔는지 전혀 해명이 안 된 상태고 실제 거기에 나오고 있는 그 전세권자로 되어 있는 그 교장 선생님도 본인도 몰랐다 그러고요. 스승이라고 얘기했던 그 교장 선생님 두 분 다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본인은 소개해 준 적도 없고 거기에 강경화 후보자의 딸이 들어간지도 본인은 몰랐다 그래요. 예. 그러면 누구 속으로 어떻게 들어간지가 해명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런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본인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. 네.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클리어하고 청명하게 하는 부분들을 좀 본인이 나서서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. 네. 강경화 후보자가 저런 식으로 태도를 나오면 나올수록 더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본인이 명확하고 솔직하게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게 됐고 누가 소개를 해줬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될 텐데 지금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증언을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질 않은 상황이에요. 예. 네.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가면 결국은 본인한테도 나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. 네. 그래서 네. 본인이 먼저 지금 보세요. 처음 발표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? 이중국제 얘기하고 이장전입 한 거 본인이 먼저 얘기했어요. 왜 그때처럼 지금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?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좀 더 전향적으로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됐고 누구 속으로 들어가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예. 이 문제는 점점 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. 이게 당시에 보면요. 교장 선생님이 2명 등장해요. 이게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00년 7월에 이 강경화 후보자의 딸이 그 아파트로 이제 위장 전입을 하지 않습니까? 예. 영동에 있는 한 아파트로 그 당시에 전세권자는 심아무개 예. 전 교장이에요. 그렇죠. 예. 전 교장.
그리고 그 당시 이화여고의 현직 교장이 이 강 후보자가 학교 다닐 때 은사. 선생님이었던 예. 겁니다. 네. 그리고 그 위장 전입한 그 아파트는 지금 해명 나오는 걸 보면은 이화여고의 외국인 그 전용 어떤 선생님들의 숙소였어요. 예, 그렇죠. 예.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당시에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딸을 자신이 다녔던 모교인 이화여고에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. 예. 그러면 알 수 있는 상황이 자신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현직 교장으로 있거든요. 예, 네. 그러면 가서 상의를 했을 겁니다. 예. 선생님 사실 제가 딸 이렇게 돼서 좀 전학을 하고 싶은데 네.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? 그럼 당시에 그 정아무개 교장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그럼 우리 학교에서 지금 쓰고 있는 판사 거 비슷한 게 있으니까 있으니까, 거기로 예. 해놓으세요. 저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. 예. 결국 그 얘기는 강경화 후보자가 당시에 이화여고 재단 측, 학교 측과의 어떤 이 관계 속에서 딸을 거기로 위장 전입을 시켰을 예.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.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경화 후보자가 이 좀 전말을 네. 정확하게 빨리 공개를 하는 것이 예. 본인을 위해서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.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으면 짧게 그렇다고 하면 그 교장 선생님 인터뷰가 잘못된 거든지 아니면 안 밝힌 거예요. 오늘 신문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그 교장 선생님이 모른다고 예.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그렇다면 이제 그분이 심아무개 전 교장 선생님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요. 그 정아무개 당시 현직 교장으로 있던 그분은 찾아와서 큰 딸이 모교에 입학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기억난다. 네. 이렇게만 얘기했죠. 그런데 이제 그 전입한 문제, 이 문제는 예. 본인도 얘기 안 그렇죠.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, 그분도 그렇죠. 클리어하게 예.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 네, 강 후보자 지금 이 기자들의 질문에 엄마의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. 자신이 나온 그 이화여고에 딸을 꼭 보내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.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엄마의 마음으로 이 학군계 적응하는데 좀 더 편한 상황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다니던 이화여고에 꼭 넣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. 그때 마침 아는 은사께서 그 주소지를 소개해 주셔서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가 이화여고를 다니게 됐습니다. 네. 저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,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렇게 얘기했어야 된다. 예. 그래서 나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화여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전에 소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했습니다. 예.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이렇게 안 커졌을 거예요. 근데 지금 이제 위장 전입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 논란으로 그렇죠. 논의의 예. 쟁점이 바뀌어버리는 거 네. 아니겠습니까? 어떤 잘못을 했느냐는 부분과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건 전혀 별개의 예. 문제거든요. 그래서 더 지금 논의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. 네, 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 이번에 새롭게 제기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딸이 30대 딸이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이 회사의 자본금이 뭐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. 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한 사람이 강경화 후보자의 직장 후배 동료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사실상 이제 제네바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우모 씨와 우모 씨의 그 형이 예. 이 장녀가 이제 문제의 그 위장 이하 여고에 들어간 그 장녀인데 그 장녀가 만든 그 주류 수입 업체를 만들 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우모 씨가 4천만 원을 냈고 예. 네. 그다음에 우모 씨 형이 2천만 원을 냈고 그 그러니까 8천만 원짜리 회사인데 8천만 원짜리 딸이 낸 회사인데 건 2천만 원밖에 2천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 6천만 원을 우모 씨 형제가 냈다는 걸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. 예. 근데 상식적으로 김태현 변호사 어떻습니까? 네. 제가 사업을 할 때 네. 뭐 친구들 사이거나 아니면 뭐 친척들 사이면 자본금 내주고 할 수 있어요. 있죠. 근데 엄마의 직장 동료, 직장 네. 후배가 얼마나 잘한다고 나 사업하는데 같이 껴줘. 4천만 원 내가 넣을게. 네.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?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, 예, 그렇죠.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. 예. 네.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 강경화 후보자 그런 얘기합니다. 아유 딸이 하고 싶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막상 맞아요. 예. 다 큰 성인을 하겠다는데 엄마가 하지 예. 마는 것도 더 웃기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문제는 사업 파트너가 어머니가 있었던 부하 직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어머니가 의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머니 의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자연스럽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 좀 저게 불법은 아니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흐름 그렇게 되면 뭔가 좀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닐까?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의혹들이 좀 생기고 있는 거죠. 근데 그게 회사가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네. 운영은 또 안 됐다면? 네. 아직까지 뭐 제대로 운영은 안 되고 있다고 해요. 예.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자본금 얘기들도 이제 사건을 나눠가지고 회사에 그 돈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딸의 계좌에서 돈이 없어야 되는 거 그렇죠. 아니겠습니까? 예. 근데 딸 계좌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, 다시. 예. 그러니까 이게 혹시 무슨 뭐 법인 자금이 다시 온 건지 그러니까 2천만 원에 들어갔다가 네. 회사로 자금 일부가 들어갔다가 온 건지 아니면은 뭐 일부는 뭐 유용한 건지 가능성입니다. 그게 아니면
이제 회사 설립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 위장난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본금 1억짜리면은 1억 딱 넣어놓습니다. 예. 그걸 가지고서는 등록을 해요, 설립을 예. 해요. 그 돈을 다시 이제 빼는 경우들이 있어요. 빼서 뭐 합니까? 그 빈 껍데기 회사가 만드는 아. 거죠. 네. 왜냐면 자본금을 넣어놨다는 얘기는 그 돈이 이제 그 회사 돈을 묶이는 거잖아요. 예, 실제하는 사람 그렇죠.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회사 만들어 놓고 설립 등기하고 돈을 다시 빼는 거. 이건 이제 위장난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 자금을 다시 이제 어떤 이유 이렇게 뭐 가수금으로 왔는지 월급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나한테 다시 돌아온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거 자꾸 이제 의혹만 제기해가지고 죄송한데 유엔이잖아요. 네. 이 회사가 해외 주류 수입하는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해외 관련 업무란 말이죠. 그러네. 근데 어머니는 유엔의 고위직이고 아. 그리고 같은 동업자는 그 어머니의 부하직은 역시 또 유엔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하는 일은 해외 주류 수입하는 거고 글쎄요. 자, 이 부분은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아마 이태규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사실 뭐 일반적인 사람의 눈높이로 보자면 참 해명 안 되는 부분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은 뭐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깨끗하게 밝혔으면 이렇게 의혹이 커지지 않아요. 사실. 네.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. 딸을 예를 들면 적응을 잘못해 상구로 옮겨오는데 위장전입 하는 게 물론 위장전입 합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.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. 가족이 예를 들어 상구에 없는 상황에서 혼자 들어와 있다면 뭐 어딘가에 주소를 둬야 되고 그랬을 때 아는 지인의 집에 주소를 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거짓말이 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. 그것이 그분의 말씀하는 모든 말씀의 신뢰성에 금을 가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. 네.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모든 질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국 정면 돌파의 방법인 것이지 또 말을 바꾸거나 다른 말을 하거나 아니면 숨겨놓은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다 진실성에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는 진실성에 상처를 받게 돼서 본인이 청문회 뭐 물론 장관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뭐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런 점이 잘 착안하셔서 네. 강경화 후보자가 이제부터는 좀 더 솔직하게 모든 걸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.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네.